부동산 매매 계약하실 때 이걸 몰라서 손해를 보시더라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런 걱정 날려버릴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의정부 토박이 민성부동산의 권소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매 계약의 계약부터 잔금일까지의 모든 절차를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부동산 알아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돈이겠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중요할 건데요. 물론 현금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대출을 받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선 집을 보기 전에 인근 은행이나 그리고 주거래 은행에 전화를 하셔서요. 근로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필요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기본적으로 알아보시고 그리고 집을 보셔야 됩니다. LTV, DTI, DSR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요. 첫 번째 LTV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LTV가 뭐냐면 집값에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6억의 주택을 보신다고 하시면 LTV가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 70%입니다. 그러면 6, 7에 42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는 4억 2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6억 집에서 4억 2천의 나머지 금액을 보태실 돈이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물건을 보셔야 돼요. 그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사실 6억에 해당하는 매물은 보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맞는다면 집을 보시고 걱정이 되신다면 한 번 더 공인중개사에게 등기부 등본을 요청하셔서 은행에 가셔서 체크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을 이제 알아보셨다면 마음에 드는 집 매물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가계약 그리고 본계약이 있습니다. 바로 본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이 집을 찜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계약을 먼저 진행을 하실 거예요. 대부분 가계약 시 이제 중요한 게 등기부 등본을 받아보셔서 갑부에 나와 있는 소유자의 명의로 입금을 하시면 되고요. 가계약을 진행할 때 이제 대부분 문자나 문서로 해서 계약 내용들을 이제 공인중개사가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각각 보내게 되고요. 두 분이 다 동의를 하셨을 때 가계약금 일부를 넣는데 매매 대금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500만 원에서 이제 1000만 원 정도 넣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계약이 있고 본계약이 있는데요. 말은 가계약이지만 가계약 때 되게 꼼꼼히 계약을 하셔야 돼요. 가계약 때 그 조율했던 부분을 본계약 때 가서 변경을 하려고 하면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가계약 시 중요한 매매 대금을 협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들어오는 날짜, 즉 잔금일을 협의를 하기 때문에 가계약 때 정했던 매매 대금, 그 다음에 잔금일을 본계약 때 가서 다시 정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계약 진행할 때 문자 같은 거 받아보시고 하실 때 꼼꼼히 확인하시고 그리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계약의 기본적인 거 한번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계약 문자를 이제 만들어서 매도인, 매수인 분한테 보내드리는데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보시면 물건지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매매 대금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8억의 예시를 잡았는데 8억이라면 저희가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10%인 8천만 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딱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에 5%를 넣으실 수도 있고 협의해서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는 8천만 원으로 그 계약금을 정했고요. 금일, 그러니까 오늘 가계약 하는 날 계약금 500만 원을 넣고 계약서 작성하는 날 나머지 7,500만 원을 지급키로 함 이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계약일은요 사실 가계약금 넣고 한 2주 안에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계약서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계약 때 거의 특정을 지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변경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특약사항 보시면 현 시설물 상태 계약이고 매수인은 이제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이렇게 지금 넣어드리고 있는데 매도인 분도 잘 아셔야 되는 게 뭔가가 좀 심하게 좀 망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가계약 넣기 전에 매수인한테 고지를 한번 시켜주시고 요거 망가진 거 있고 요거 망가진 거 반영해서 매매 대금이 이렇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등기사항 증명서상 무용자인 경우도 있고 근저당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잔금일 날 모두 전액 상환하고 말소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이제 법무사님들이 와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원래 저희가 계약서상에도 나와 있지만 매도인이 이제 근저당이나 이제 뭐 가압류 등이 있다면 잔금일까지 문제 없게끔 해서 매수인에게 넘겨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정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옵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요것도 계약 당시에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에어컨이 뭐 몇 대, 뭐 오븐이 있거나 뭐 인덕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적으셔야 되는데 제가 실제로 물건을 봤을 때 인덕션이 있었는데요. 잔금일날 그거 떼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매수인은 거기에 부착이 되어 있고 집을 볼 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포괄 인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옵션이 있다면 가계약 당시에 어떤 거 줄 거예요 라고 기본적으로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저희가 가계약금 눈 금액을 위약금으로 봐서요. 단순 변심에 의해서 계약 해지를 한다고 하면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자는 간단히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계약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계약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공인중개소에서 이제 사용하는 계약서라고 보시면 돼요. 양식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선은 소재지 적어드렸고요. 전용 면적 등이 나와 있고, 요거는 이제 공부상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인중개소에서 이제 누신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매매대금을 예로 이제 8억 3,300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10%인 8,330이고요. 밑에 중도금은요. 중도금은 당사자 합입니다. 그래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부동산 상승장에는 사실 중도금을 대부분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는요. 계약금을 넣은 상태에서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 상환하고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제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이 들어가면은요. 이제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이런 거는 안 되고 두 분이 이제 합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소송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중도금이 들어가면 거의 계약 해제는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도금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금일 이제 지정해 드린 날짜 넣어 드렸고요. 밑에 이제 2조 보시면 잔금일 날 이제 필요 서류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잔금일 날 필요 서류는 이후에 한번 더 띄워 드릴게요. 매도인 필요 서류, 매수인 필요 서류를 가지고 와서 법무사가 이제 거의 다 있거든요. 그 앞에서 이제 필요 서류를 넘기고 이제 잔금 입금하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3조는 제한 물건 등 소멸인데요. 매도인이 여기 부동산에 근저당이 있거나 지상권, 임차권, 그리고 만약에 압류 같은 것들이 있다면 모두 다 잔금일까지 권리의 하자 및 부담을 제거해서 매수인한테 소유권을 넘겨줘야 하고요.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새끼고 매물입니다. 세입자를 그대로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 치르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조는요. 지방세 등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재산세인데요. 재산세는 부동산의 인도일 기준, 잔금일 기준으로 해서 6월 1일 기준으로 명의자가 재산세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고 5조는요. 계약의 해제입니다. 여기 이제 문구를 정확하게 읽어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계약 해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중도금이 들어갔을 때는 이제 협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6조 보시면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입니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이 계약서 쓴 내용에 대해서 불이행이 있다면 서면으로 체고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문서로 내용 증명을 보내든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이 있다면 각각 청구하실 수 있고요. 손해배상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위약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손해배상액을 따지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계약금만큼 손해배상액을 미리 지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조, 8조, 9조는 공인중개사의 이제 중개보수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밑에 이제 특약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수인은 현장 방문했고요. 시설물 상태 확인했고요.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의 매매 계약 체결이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저희가 계약하는 날 각종 공부사항 모든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 모두 확인해드리고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인분도 알고 계셔야 될 게 사실 뭐 방충망이 조금 뜯어졌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저희 실무 현장에서는 막 그것까지 매도인이 막 고치고 배상하고 가지는 않고요. 문 같은 거나 창문 같은 게 정말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시설에 문제가 없게끔 해주시거나 아니면 고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 가계약금 넣을 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매수인도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잔금일날 모든 시설물을 빼고 시설물 상태를 하고 매수인분이 잔금을 넣어주실 건데 그때 가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등기부 등본상 무용자도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3억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잔금일날 상환 말소할 거고요. 대부분 들어오시는 분이 대출을 받으면 설정 법무사가 있습니다. 설정 법무사가 이 매도인의 대출 금액을 알아가지고 와서 대출을 직접 갚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매도인 분이 직접 은행에 가서 매수인의 잔금을 받는 동시에 상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상계좌를 받아서 상환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은행마다 좀 방법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잔금일 전에 공인중개사가 꼼꼼히 확인해서 그리고 법무사랑 해서 진행을 할 거라서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옵션 사항이 있다면 꼭 적어서 나중에 그거 갖고 분쟁이 없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잔금일 기준으로 공과금을 정산을 할 거고요. 선수관리금이라고 있죠. 관리금의 한 달치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그 매도인 분이 입주하실 때 내셨어요. 그래서 매수인 분이 요번에 매도인한테 주고 또 요번에 매수인 분이 나중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또 매수인에게 승계받는 경우로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 같은 게 있다면 매도인 분은 준비하셔서 매수인한테 넘겨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대출 문제를 사실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대출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걱정하는 게 하자담보입니다. 물건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저희가 사실 그 집에 가서 뭐 문을 다 뭐 열었다 닫았다 뭐 뭔가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짐을 다 드러내면 이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제 잔금 치르기 전에 짐 빼고 나면 가서 사실 창문도 한 번씩 다 닫아보고 물도 한번 다 내려보고 누수 같은 것도 봐드리긴 하지만 누수라는 건 사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민법상 나와 있는 법 조문은요. 민법 제580조에 해당하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입니다. 매도인은요. 계약 체결 당시에 누수가 있었다면 그거는 매수인이 안날로부터 6개월까지 그걸 청구하실 수 있으세요. 매수인이 뭐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청구는 하실 수는 있지만 하자는요. 계약 체결일 당시나 잔금일까지 문제가 있었던 누수를 밝혀내셔야 되는데 계약 체결일 당시에서 잔금 때까지 있었던 누수를 매수인분이 사실은 증명을 하시는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장에서는 사실 누수를 잔금일까지 있었던 거를 좀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이거는 임의 규정이라서요. 매도인, 매수인분이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분이 협의를 해 주셔야 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사실 매도인분의 이제 협조를 이제 부탁을 드려서 잔금일로부터 이제 6개월 이내에 이제 만약에 누수가 있었다면 그때는 이제 매수인분이 청구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매도인한테 청구를 할 수 없게끔 합니다. 그 이유가 잔금일날 만약에 누수가 발생이 됐다면 바로 눈에 보이지 않고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면 어느 정도 이제 누수가 눈에 보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지금 특약을 넣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모든 공인중개사에서 해주시는 건 아니니까 협의를 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로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넣어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구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다리로 이사를 하지만 신축은 엘리베이터 예약을 하기 때문에 관리실 번호나 이제 직접 하시라 이렇게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계약 진행하실 때 거의들 전자계약들을 이용을 하세요. 이유는 매수인이 금리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분한테 미리 고지를 해 주셔야 하고요. 매도인, 매수인 분이 본인 명의 핸드폰 정도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어플 까는 방법 그리고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더 영상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시설물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고 해서 뒤쪽에 따로 서류가 있습니다. 보시면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라고 해서 뭐 수도가 문제가 있는지 전기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끔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12번에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벽면에 이제 균열이 있는지 누수가 있는지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없으면 없음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있다면 어느 부분에 언제로 해서 언제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수 같은 경우
경우에도요, 처음부터 매도인 분이 매수인에게 고지를 하면, 고지하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하면 매수인은 청구를 하실 수 없으세요.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모르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약 진행할 때요, 매도인 있는 자리에서 공인중개사분한테 이제 한번 물어봐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현재 집에 뭐 누수가 있나요? 고친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나요? 이렇게 저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 대상물에도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면하고 도배도 이제 좀 만약에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리로 이렇게 하고 도배 필요라고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매도인 분들은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셔서 서로 이제 잔금일날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잔금일이 거의 다 다가왔는데요. 잔금일 다가오면 이제 내가 언제 돈을 받을 것인지 이제 이게 궁금한데요. 잔금일 기준으로 한 일주일 전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인 분도 어딘가에서 집을 빼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그 집에서 잔금을 언제 받고 또 우리 집에 언제 와서 잔금을 치러주는지는 잔금일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체크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잔금 시 이제 중요한 거는 대부분 이체 한도를 안 늘려놓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날 저희가 돈을 받고도 다른데 이체를 하거나 이런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입출금 은행의 이체 한도를 꼭 체크하셔서 증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 잔금 시 이제 필요한 이제 사항인데요. 매도인 분만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으로 해서 띄셔야 되고요. 공동명의시라면 공동명의는 각각 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꼭 가지고 가셔서 주민센터에서 그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인감증명서를 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까 이제 처음에 가계약 과정에서 네. 가계약 시에 정해진 것들이 생각보다 바꾸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네. 그 부동산들이 가계약을 그냥 가볍게 네.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가계약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네.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은근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집을 알아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해놨다가 나중에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가계약들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대처하기가 참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잔금일입니다. 잔금일을 가계약할 때 특정을 할 수도 있지만 매도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가계약하실 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구해갖고 올게요. 대신 계약서 작성하는 날 확정을 짓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게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계약서 쓸 때 이제 서로 곤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장님,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가계약이라는 걸 하려면 어쨌든 집을 보고 와야 된다는 소린데, 네.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어쨌건 가계약이라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집을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거의들 보고 싶어 하세요. 왜냐면 집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집을 보고 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마음에 드는 걸 하긴 하셨는데요. 도대체 기억을 못 하십니다. 어떤 매도인 분들은요, 집 안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집을 한 번 더 보고 싶고, 또 저희가 사이즈도 재야 되잖아요. 그렇죠.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가구 배치 때문에 이럴 때는 가계약 당시에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공인중개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계약금 넣기 전에 매도인 분한테 사장님 집을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원활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안 보여주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네. 근데 그 안 보여주시는 분들은 그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항상? 모르겠습니다. 자꾸 배치도를 주면서 보라고 하세요. 네. 근데 이제 매수인 분은 이제 한 번 더 가서 뭐 누수도 한번 확인하고 싶고 이것저것 또 체크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기 때문에 요거 또 의외로 중요하니까 꼭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막 특별한 하자가 있거나 그래서 안 보여주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아니고요. 세입자가 사는 경우 있잖아요. 네. 집주인이 살면 괜찮은데 세입자 살다가 세입자 만기에 매도하는 경우 있죠. 세입자분은 원래 집 보여주는 거 조금 불편해 하시는데 또 보자고 하면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공인중개사분한테 꼭 얘기를 하셔서 임차인분한테 이제 한 번 더 부탁해서 집을 볼 수 있는지 여부까지 체크하고 계약금을 넣을 수 있게끔 하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하자 관련된 약간 그런 에피소드나 들려주실 뭐 이야기들 이런 게 있는지. 저희가 구축 같은 경우에는요, 그 매도분이 이렇게 짐을 빼주고 매수인분이 뭐 매매 대금에 이제 얼마만큼 중도금을 넣고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분은 그 문제 없이 세면대 이런 거를 쓰셨어요. 네. 근데 이제 매수인분이 중도금을 주고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서 다 뜯어내는 과정에서 세면대 밑에 이제 물이 조금 이제 흐르는 그런 경우였는데 매수인분께서 그것까지도 다 고쳐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매도인분은 내가 사용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를 다 드러내다 보니까 있는 그런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하는 집들 매매 계약할 때는요, 그 매도인 매수인분이 특약을 좀 꼼꼼히 누셔야 됩니다. 이제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 같은 거 설정해 놓으면 잔금 때까지 못 바꾸게 하셔야 되고요. 매수인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잔금은 안 치렀잖아요. 그리고 하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모두 다 책임지셔야 되고, 그리고 뭐 중대한 하자인 누수 같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인테리어를 해서 뜯어내는 과정에서 있는 그런 하자 등은 매도인한테 뭐 청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특약을 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거는 매도인 분이 책임은 지지 않으셨죠. 매도인 분은 그 세면대에서 물 쓰는 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그 대리석인가요? 네. 그걸 떼면서 약간 그 있었던 물 흐름이라서 그 인테리어 하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특약 같은 거 좀 꼼꼼히 넣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아까 이 말씀하신 그 집이 원래 또 빈집이었다고. 빈집이에요. 오래됐어요. 뭐 20년 넘고 30년 된 집들은 이렇게 빈 상태에서 그 인테리어를 합니다. 근데 잔금을 치르고 나서는 좀 괜찮은데 잔금 치르기 전이라서 이제 매수인 분도 이제 매도인한테 이제 요청을 하죠. 이제 협의를 해달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제 사실 그런 거 계약할 때는 꼼꼼히 넣는 편이기도 해요. 제가 한번 옆에서 고생하는 걸 봤기 때문에. 네. 아, 역시 이게 다 경험에 네. 의해서 또. 네, 많이 굴러야 계약서를 잘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기 하고, 제가 그 전자계약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전자계약 그 어플 깔고 이런 거 한 번 더 정리해서 따로 영상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